제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대전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로 가려면 공주중학교도 못 가고 이 뺑뺑이로 중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보냈어요, 대전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5학년 때. 자취를 하면서 대전에서 선화초등학교, 부흥중학교, 서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단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969년에 대전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횟수로 따지면 지금 한 50년?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1984년도에 이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1980년, 84년 8월 7일 강창희 전 의장님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당을 바꿔본 적도 없고 무실물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좌관이라고 하면 낙선하면 당선되는 의원 쫓아가서 또 그것도 직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저는 낙선하셨을 때 제가 차 끌고 다녀가면서 단 한 번도 바꿔본 적도 없고 그 덕분에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중구청장을 하게 됩니다. 2004년간 중구청장을 해서 중구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실현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선거 떨어지고 2016년에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러면 이은건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은건이 1호 법안으로 옛 중남도청 부지를 대전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이 도청이 이사가고 나가지고 1년에 대전시에서 50억씩을 임대료를 주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기재부에서 충남도청을 사라. 대전시에 살 돈이 없으니 기재부에서 802억에 충남도청에 돈을 주고 사서 그 도청 부지를 우리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제가 1호 법안을 크게 도청 그 부지 문제를 대전시에서 활용 문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아마 대부분 이제 손자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데 대전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공기관들이 뭐 수자원공사다, 뭐 철도청 이런 것들이 많이 17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대전과 세종, 충남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혁신도시라는 게 뭐냐?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제 혁신도시를 지정해 내려보내는데 여기에 무엇이냐면 혁신도시법이 제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대학 출신들을 이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30%까지는 무조건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이 지역에 있는 졸업생들을 채용을 해라. 이 법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혁신도시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거 외에 제가 대표 발의안이 한 50개 되고 나머지 공동 발의가 한 7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난번 선거 때 제가 더 부족해 떨어졌습니다. 또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지금 2년 동안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은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늘 정부에는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법만 만들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2일 총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과반 수의석을 차지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저희가 부족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어제도 열일 국사 먹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이가 크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점령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방력을 강화해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쳐들어도 아닌데 뭘 그냥 북한하고 대치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냐. 자기들은 싸우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싫다. 이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국가의 가장 큰 문제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결혼할 세대의 사람들 생각하고 생각 기초부터가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는 결혼식을 해야 출생신고를 하고 이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도 애를 낳아도 보조금 올 수 해달라. 이 이사라는 생각도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저 미혼모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나쁜 말로 하면 해병대 자식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지금 인구 문제는 이대로 10년 길면 15년 가면 나라가 반토막 납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가 35만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녀는 60만이 넘었어요. 60만이 넘었어요. 이제 나라 지킬 인력도 없어요. 나라 지킬 인력도.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가 다 하는 거나 기계는 사람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생산도 떨어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위기다 지금 이 문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 그러니 이게 지금 국회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표로다가 심판을 해서 국회를 뽑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하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연령대는 높습니다. 60, 70대는 거의가 다 8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현장에 나가면 꼭 거꾸로 걱정을 해주세요. 이번에 꼭 돼야 된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40대, 50대는 아니에요. 민주당 쪽. 20대, 30대는 어디냐? 거기도 민주당 쪽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선무를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한 층이 35%, 민주당을 지지한 35%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35%가 내 품에 있는 자녀분들 먼저 잡아주는 게 급선무다. 우리 가족, 내 아들, 딸. 이 사람을 못 잡으면 다른 사람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 아들, 딸을 먼저 잡아주는 게 선거의 승패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설득을 못 시켜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야, 이놈아, 이렇게 아빠가 살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옛날에 배가 고파도 쌀이 없어서 먹을 걸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어서 물로 배채우고 때로 저녁에 굶고 잤다. 이거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굶어? 라면이라도 먹지? 라면이 없었습니다. 얘가 엊그저께 세이 백화점 영화관이 있어요. 건국 대통령이라는 그 영화가 얘기한 화제가 나와가지고 봤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5,000원이나 6,000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일반 15,000원인데 65세 이상은 15,000원, 5,500원인가? 아니 저는 어떻게 해서 보니까 5,500원이가 지금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젊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저는 재미가 있어요. 왜? 진실을 거기서 알게 되거든요. 이승만 얘기도 뭐 특별하게 해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놨는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전혀 과거 정권에서는 전부 방송도 못하고 거짓말을 다. 심지어 미국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없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언젠가는 진실로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거짓말 역사가 점철되는 나라가 위상에서 그 바탕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찾아볼 수 없는 70년의 나라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민주화 안 됩니다. 배가 불러줘야 민주화라. 민주화 해놓고 산업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일 안 하려고. 결국 일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저는 옳은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밑에 있는 참모들이 과정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가 뭐 사람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거죠.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빼도 막지도 못하게 간 거야 내가. 왜?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하면 민주당 애들이 자들 따지자고 사과했잖아 잘못했잖아 너 물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의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김정숙이나 김혜경이나 여자는 대통령 전혀 비위치도 마음대로 타고 다녔어요. 이건 아무것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아니 김건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지백을 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 그러나 받은 건 잘못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 그걸 왜 받은 거야? 상황은 있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이번 선거를 잘 치러서 우리가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인건이를 중국에 만들어서 중국의 발전을 견인해서 우리 중국 국민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이인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남은 50일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